거짓 이별이라는 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파악 먼저 하고 이제 표현법을 살펴봅시다.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바람꽃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볼게요.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라고 물었으니까 현재 시적 상황은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이다. 이별의 상황이에요. 이별의 상황에서 당신에게 우리가 언제 이별한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별한 지가 좀 꽤 지났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나서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의미는 자, 우리들은 자신이 좋은 대로 말하는 것처럼 화자인 나는 우리가 이별을 했지만 거짓 이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는 이별을 했죠. 하지만 이 이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별을 부정하겠다. 그럼 왜 이별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이별이 너무 싫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화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자인 나는 당신과 이별한 것이 받아들이기 싫어서 부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되겠네요. 자,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감이 있다. 하지만 화자의 마음속, 즉 심적 거리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별했지만 화자가 부정하는 이별이죠.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까요? 라고 의문형 어미를 썼는데 이것은 정말 묻는 건 아니겠죠.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재회를 소망하는 거죠.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재회를 소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언제 만나죠? 이런 거죠.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 이중부정이니까 실제 의미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자, 그러면 두 볼의 도화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화 복숭아꽃이잖아요. 복숭아꽃 색깔은 핑크색 이 정도 될 텐데 이 두 볼의 두 볼의 도화는 아마 젊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볼의 도화가 뜬 것처럼 생기가 있었는데 시들어가요. 그렇죠? 그 생기 있던 젊음이 무정한 봄바람에 스쳐서 낙화가 돼. 그러니까 꽃은 해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낙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의 경과도 보여주네요. 시간에 경과해서 낙화가 된다는 것은 젊음이 늙음으로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아마 화자는 님과 헤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늙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두 밑에 푸른 구름은 뭘 말해요? 머리, 검은 머리. 검은 머리가 회색이 되어가는데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야? 이 검은 머리가 시간이 지나면 백설이 될 거다. 즉 흰머리가 될 건데 이건 뭘 말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면, 즉 우리의 이별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화자의 재회 소망을, 빠른 시일 내에 재회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 행을 볼게요.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머리는 희어간다는 게 점점 시간이 경과돼 가고 있어요. 당신과의 이별이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마음은 붉어간다는 게 뭐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혹은 사랑은 깊어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도 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혹은 더 깊어집니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집니다. 피는 식어간다. 정열이 줄어들어도 눈물은 더워진다. 사랑의 감정은 더 고조된다. 같은 의미죠. 그죠? 그 다음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너져도, 사태, 어떤 것이 무너지는 거죠. 사랑이 사라져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사랑이 식어도 희망은 있어요. 뭐에 대한 희망? 재회에 대한 소망 혹은 기대,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간다고도 할 수 있고, 사랑의 어떤 변고, 나쁜 일이 생겨도, 우리 사랑에 어떤 변수가 생겨도 재회는 우리는 할 거예요. 재회에 대한 소망은 여전합니다. 재회는 이루어질 거예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떠날 줄만은 알아요. 이건 뭐예요? 거짓 이별이 떠난다는 거니까 만남, 재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은 위에 나오는 삼행과 같은 의미네요.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이건 뭐죠? 재회에 대한 소망이었잖아요. 이것과 같은 의미로 이른바 거짓 이별이 우리에게 떠날 줄만은 알아요. 즉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는 죽음을 가지고 가지요 라는 것은,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 우리가 이별하는 날, 화자는 뭐 하겠대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차라리 이별하려니 죽겠다.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고, 반면 재회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나라는 역접조사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시상의 전환은 아마 전환이라는 것보다는 심화가 더 맞을 거네요. 왜냐하면 화자는 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고 재회에 대한 확신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차라리 이별할지언정, 그죠? 이별하는 날, 진짜로 이별하는 날 차라리 죽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별에 대한
거부, 제외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혹은 재회를 희망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화해서 보여주는 시상 전환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화자는 지금 현재 이별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 이별을 거부함으로써, 그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별을 부정하고 거부함으로써 뭘 다짐한다? 재회를 다짐하고 소망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표현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까, 미읍니다를 통해서 하십니까, 비읍니까, 비읍니다. 무슨 표현이죠? 높임 표현. 이 높임 표현을 시에서는 경어체라고 하죠. 이 경어체를 사용하면 여성적 어조가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경어체를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부드럽게 강조하고 있네요. 재회에 대한 의지를. 그 다음에 비읍니까, 비읍니까니까 종결어미 반복이죠. 어미를 반복하니까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고 내가 기다리는 당신이 드러나 있어요. 이때 당신은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죠. 특히나 이 시는 한용운님의 시잖아요. 그래서 한용운님은 원래 직업이 스님이셨죠.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에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그래서 이 님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당신인 님은 정말 이별한 님, 나를 떠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이 일제강점기 상황, 시대를 반영해 볼 때는 어떤 님이에요? 이 님은 조국의 광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화자의 입장, 즉 표현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기다리는 님은 중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들어가는 볼에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도화 어떤 색깔요? 분홍 색깔. 푸른 구름 또 색채, 백설 또 색채. 그래서 푸른 구름과 백설의 색채 대비 보이네요. 또 도화와 흰색의 색채 대비 또 도화랑 낙화는 좀 색깔이 다를 거니까 이 색채 대비. 그러면 이러한 색채 대비를 통해서 화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기 전에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또 뭐뭐가 뭐뭐나 될까요? 뭐뭐시 뭐뭐나 될까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구법,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역시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표현법은 다음에도 그대로 나오네요.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집니다. 뭐뭐가도 눈물은 더워집니다. 라고 해서 대구법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네요. 또 머리는 희고 마음은 붓다. 무슨 대비? 색채 대비. 색채 대비. 또 피는 식어도 눈물은 덥다. 무슨 대비? 촉각의 대비. 촉각의 대비, 색채 대비를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일행에서 당신과 나는 이별했는데 이것은 거짓 이별이다 라고 말했으니 역설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헤어졌는데 이것은 거짓 이별이다, 이별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역설적 인식 혹은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삼행에서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갈까요? 이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떠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인데 떠난다고 말했으니까 주관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죠. 시인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어떤 대상을 표현했어요. 주관적 변용. 이 말을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해요? 추상의 구체화라고도 하지요. 이런 표현법도 있고요. 이 표현법은 마지막 행에도 똑같이 드러나요. 한 손으로는 이별을 가지고 오고 한 손으로는 죽음을 가지고 와요. 여기에 대구도 있네요. 그리고 얘는 주관적 변용도 있는 거고 다른 말로 추상의 구체화도 쓰였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아까 간과했지만 대구법도 있죠. 대구. 자, 이렇게 해서 표현법은 다 정리해봤고, 자, 화자는 이별을 한 상황에서 그 이별이 지속되자 임과 재회를 빨리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제는 뭐가 될 거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